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하고 1년 동안 진로와 직업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하고 주당 1시간 수업을 맡게 된 김신우라고 합니다. 진로와 직업이라는 이 과목은 시험을 치지 않는 과목이고 교과서가 없는 과목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PPT를 만들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대학의 입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첫째 시간으로 2021 대입의 변화와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1학년 때 전체 시간에 진로라는 과목을 배웠을 겁니다. 그곳에서 진로의 개념을 여러분이 많이 알았겠죠? 이 진로를 한자로 보면은 나아갈 진 길로, 이거는 나아갈 길을 찾는다라는 뜻이 한자풀이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1학년 때 전체 시간에 배운 진로의 개념으로 설명한다면은 목표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. 진로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미래, 그리고 직업, 그리고 꿈, 세 가지로 여러분이 연상이 많이 될 겁니다. 이 진로라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로 많이 말을 하는데요. 진로라는 것은 직업을 정하는 것이다. 또는 직업을 정하는 방향이다.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. 이것은 정확한 우리가 진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겠죠. 진로 찾기란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겠죠. 그 진로의 주체는 누구냐? 나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. 자, 진로 찾기가 의미가 이해되셨나요? 이걸 정리하자면은 진로 찾기란 only 직업 및 목표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 찾기란 인생에서 내가 나아갈 길을 찾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진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진로라는 것은 우리가 1, 2학년 때 형성이 되었다면 3학년에 와서는 진학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확정을 지어야 됩니다. 그 진학이라는 것은 바로 상급 학교인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.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2021 대입의 변화와 특징이라는 시간으로서 5가지의 내용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. 그 첫 번째로 대입 입학 전형 4년 예고제가 무엇인가, 그리고 작년 11월에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추진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, 세 번째로 작년 2020 여러분의 고3인 2021 학년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에 대해서 비교 분석을 하고, 네 번째로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사항을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재고 중심, 수능 체제 중심, 그 다음에 전형 과정 중심으로 살펴보고, 마지막으로 수능 점수에 대해서 수능 성적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 대학 입학 전형, 대입 전형의 4년 예고제를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입시 요강이
올해 5월 4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요. 여러분의 대입의 전형의 정책은 4년 전 여러분의 중3 때 발표를 했습니다. 그 주체는 정부였고요. 여러분의 고1이었을 때에 대교협에서 여러분의 대입 전형의 기본 방향을 발표를 했고, 여러분의 고2 때 대입 전형의 시행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. 올해 여러분의 모집 요강은 대학에서 수시는 5월 4일 날 발표를 하고 정시는 9월 1일 날 발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. 이것은 고등교육법 제34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32조, 33조에 의해서 대입 전형의 4년 예고제가 시행된 것입니다. 이것의 대원칙은 입시제도가 대학에서 그 해에 입시를 발표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고통을 많았습니다. 그래서 입시제도의 정책을 모든 부분을 4년 전에 예고를 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대학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좀 더 수월하게 입시를 접할 수 있도록,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, 이것은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.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것처럼 4년 예고제가 여기에도 나타나지요. 대입 정책에 대해서 2024년도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. 지금 중3이 되겠죠.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보게 되면은 대입 전형의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1년 전에 시행 계획, 그 다음에 올해 2021년도에 5월과 9월에 수시와 정시 요강을 발표한다라고 했었습니다. 이 계획처럼 4년 동안의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로드맵을 발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내용을 좀 더 압축해서 두 슬라이드로 더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앞에서 대입 공정성 추진 로드맵을 세 가지로 요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첫 번째로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축소, 고교 교원 책무성 강화, 자기소개서, 교사 추천서. 두 번째로 학종 운영의 투명성 강화, 학종 운영의 전문성 강화. 세 번째로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, 사회 통합 전형 도입, 의무화, 특기자 전형 및 논술 위주 전형 폐지.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. 여러분의 해당되는 고3에 해당되는 것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는데, 이것을 다음 슬라이드에 더 압축해서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압축된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의 해당되는 부분은 크게 5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. 기재 금지 사항을 검증을 강화하겠다. 이 내용은 학생부의 기재 금지 사항, 자소서의 기재 금지 사항을 좀 더 작년보다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사회 통합 전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라는 것입니다. 만약에 이것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학의 재정 지원과 연계해서 확대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. 세 번째, 고교 정보 블라인드 확대를 하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.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고교의
고교를 등급화해서 학생들을 뽑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. 네 번째, 평가 기준을 공개, 그리고 양식 개발 및 대입 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. 대입의 그 학생들을 선발하는 그 평가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공개하고자 하는 취지에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고교 프로파일을 전면 폐지한다라는 것입니다. 이것은 세 번째 있는 고교 정보의 블라인드 확대와 연계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추진 로드맵에서는 크게 5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고3, 고1과 2학년 학생들이 적용되는 부분에서는 가장 큰 변화라 볼 수 있는 것이 정시를 좀 더 확대한다라고 보면 되고요. 그 다음에 학생부 기재를 축소하고 자기소개서가 여러분은 5천자에서 고 2학년부터는 3천자로 축소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여러분까지는 학생들이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갈 경우에는 교사 추천서가 있습니다. 그 추천서가 고2 때부터는 폐지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지금 현 중3일 때는 비교과 활동, 즉 정규 수업 이외에 비교과 활동은 대입 반영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작년과 올해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비교를 보면은 수시가 약 0.3% 감소된 것을 볼 수 있고요. 반면에 정시는 0.3% 정도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인원을 보게 되면 수시가 1,402명이 줄어들고 정시가 963명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늘어난 것을 정시에 늘어난 인원은 수시에 가장 크게 감소한 부분은 논술 위주 984명, 그 다음에 실기 위주, 여기는 특기자 전형에 속합니다. 556명, 학생부 교과, 그 다음에 기타 재외국민 해서 줄여서 정시에 대폭 증가되는 인원은 수능 위주 전형이 1,480명으로 늘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반면에 위에 이 슬라이드의 표를 보시면은 학생부 수시의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게 되면은 24.4%에서 24.8%로 조금 증가했죠. 약 0.4% 증가했고 증가 인원으로서는 915명이 종합 전형이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언론에서는 종합 전형을 깜깜이 전형이라고 하지만은 대학에서는 선발하는 기준으로서 종합 전형을 여전히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 보게 되면은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정시를 확대하라 라는 그와 같은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. 이래서 정시가 대폭 늘리게 되는 시점이 2023년도입니다. 즉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되겠죠. 이 인원은 현재 우리가 정시가 14,787명에서 23년도에는 2412명으로
확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의 16개 대학의 표로 나타나 있는데요. 가장 많은 인원을 늘리는 대학이 이 고려대입니다. 고려대는 무려 899명을 늘리는 것을 볼 수 있고,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경희대 786명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23년도부터는 정시 전형이 40% 가까이 가게 되면서, 지금 현재는 여러분은 7대 3이라 한다면은 23년도에는 6대 4의 비율로 나타나게 되겠죠. 네 번째로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사항을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겠는데요.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중심으로 보게 되면은 자기소개서가 여러분은 그 4개 문항으로 5천자입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아닌 고1, 2학년 때는 자기소개서가 양식이 3,100자로 대폭 줄어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교사 추천서가 여러분 때까지만 유지가 되고, 지금 고2부터는 완전 폐지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학별 고사 부분을 보시면은 논술 전형, 특기자 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를 유도한다라는 겁니다. 이 이유는 논술 전형과 특기자 전형이 이 수능이 우수한 학교, 이 학교가 많이 뽑히는 그와 같은 이 고교가 고등학교의 등급화에 유리한 전형이다, 이런 부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적성고사는 대학의 자유를 맡겼지만은 적성고사는 여러분 때까지는 유지가 되고 고2부터는 폐지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입 블라인드 평가가 이루어진다. 이 블라인드라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그 이름과 그 다음에 학교, 이런 부분, 출신, 이런 것 등을 전부 다 가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고교 프로파일을 폐지하게 되고요. 그 다음에 사회 통합 전형의 법적 근거 마련,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. 이 말은 사회적 약자 배려가 대입 제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것은 고2부터는 바로 몇 %까지 권고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10%까지 좀 더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. 대입제도 개편 주요 사항 두 번째로 수능 체제를 비교를 해보면은 2020년, 즉 지금 작년이죠. 여러분의 2021년도를 비교를 해보면은 대입제도가 크게 두 가지 면에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수능의 체제가 국어가 시험의 출제 범위가 작년까지는 화법과 작문, 독서와 문법, 문항의 그 범위였다면은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독서와 언어가 좀 더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수학은 범위가 좀 더 명확하게 가는 전형은 줄어들고, 나 전형은 시험의 범위가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범위를 보면은 가는 수학 1, 확률과 통계, 미적분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, 기하와 벡터는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
그 다음에 수학 나의 시험의 범위는 수학 1, 수학 2 확률과 통계로서 작년에 비해서 조금 시험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재수를 할 경우에는 22년 이후부터는 그 수능 체제가 선택형 수능 체제로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국어, 공통, 그 다음에 선택, 수학, 문이과 구별이 폐지되고 공통, 선택 과목으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. 탕구에서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문과, 이과 계열에서 각각 사회탐구, 과학탐구 계열에서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는 사회탐구 2과목을 선택하지만은 22년 이후부터는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합쳐서 17개 과목입니다. 이 17개 과목을 계열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요약하자면은 여러분의 시험 범위는 국어와 수학이 좀 더 작년에 비해서 축소 또는 확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, 여러분이 재수할 경우에는 수능이 이 국어, 수학, 탐구 과목에서 선택형 수능 중심 체제로 바뀌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사항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전형 과정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20년과 21년, 22년 커다란 그와 같은 변화는 없는데요. 가장 큰 변화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논술 전형이 대폭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논술이 완전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단계적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.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 슬라이드에 보면은 빨간 부분이 여러분에 해당이 됩니다. 그것을 5가지로 평가 과정, 투명성, 결과, 선발 결과 공시, 면접 구술고사, 논술 전형, 적성고사의 그 차이점, 3개년의 차이점을 한눈에 살펴보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수능 성적표를 예를 가지고 여러분의 수능 점수에 대한 이 예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여러분의 수능 시험을 치고 난 이후에 수능 성적표를 그대로 확대해서 나타낸 성적표입니다. 이 성적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3가지가 나타나 있죠. 표준점수, 백분위, 등급. 이 3가지가 나타나 있는데요. 우리 학생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수시에서는 이 수능 점수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등급입니다. 특히 부산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의 등급을, 최저 등급을 통과하는 여부에 따라서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. 그래서 수시 전형에서는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등급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, 활용한다,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정시에서는 위에 있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. 특히 표준 점수의 합을 가지고 이 합의 점수가 몇 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표준 점수의 합을 활용하는 대학이고요. 그 다음에 변환 표준 점수의 합이라는 말은 뭘 뜻하느냐 하면은 특히 우리 부산 지역의 부산대학에서 활용하는, 정시에 활용하는 점수입니다.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것은 그 해에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, 선택 과목의 난이도에 따라서 변표를 적용한다라는 뜻입니다. 여기서 표를 보게 되면은
화학원을 선택한 학생과 지구과학을 선택한 학생과의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변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변표는 해는 해마다 바뀝니다. 각 대학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. 그 발표하는 성적의 합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. 전국에 그렇게 많은 대학은 아닌데요. 이 백분위 활용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국어, 수학, 탐구 영역에 대한 백분위를 합해서 순위를 정해서 당락을 결정하는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수능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겁니다. 부산의 여러 대학들이 수시에 원서를 내고 난 뒤에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해야 합격을 하게 되는데요. 이 수능을 많은 학생들이 여러분 선배를 보게 되면은 1학기를 마치고 나면은 수능에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. 그래서 부산대학교에 원서를 내놔놓고 이 수능 최저 등급이 통과를 못해서 떨어지는 학생이 저희 학교에는 3분의 2가 넘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. 수능 이 부분을 수능 공부를 2학기 때 좀 더 열심히 해서 수능 최저 등급을 통과하는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하고 같이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